여러분들은 집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어디로 가나요? 그렇죠, 부동산이죠. 물론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로도 집을 알아볼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미리 보기 같은 거고, 결국은 부동산에 찾아가 발품을 팔아야 하죠. 그런데 집을 알아보러 부동산에 갈 때 간판을 유심히 본 적 있으신가요? 안 보셨다면 지금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전공과 비전공 우연의 병원 간판 차이처럼 부동산도 간판을 자세히 보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법인,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 영업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분류의 기준이 있겠죠? 저 중에서 가장 흔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사무소를 개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이라고 말하는 곳이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설립한 부동산으로 일종의 기업입니다. 당연히 규모가 큰 대상을 주로 다루겠죠. 법인은 개인사업자인 공인중개사가 다룰 수 없는 토지, 대형 빌딩, 공장 등을 대상으로 중개업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인 영업소만 남았는데요. 그 전에 다들 복덕방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복덕방은 부동산의 조상격이죠. 실제로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어 조선 중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집과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의 매매, 임차 및 전당 등을 중개하는 일을 브로커의 의미인 거간과 집 가자를 붙여 가거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이들은 집주름이라고 불렀고요. 이 집주름들이 공동 창업한 것이 바로 복덕방입니다. 광복 직후까지만 하더라도 복덕방은 대체로 노인들이 소일로 했는데요. 거래가 성립되면 그 보답으로 복비라는 중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960, 70년대에 전국에서 경제개발 계획이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복덕방은 더 이상 노인들의 소일거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부동산 중개업의 성공 가능성을 본 젊은 대학 출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도 성장의 여파로 부동산 가격이 하늘을 모르고 치솟으면서 투기조장, 사기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1984년 부동산 중개업법을 제정합니다. 동시에 관할관청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복덕방을 할 수 있었던 소개영업법을 폐지하며 복덕방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주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기존 복덕방의 전문성을 법으로 인정받은 것이 바로 부동산 중개인 영업소거든요. 현재 중개인 영업소라는 모습으로 약 1만 개의 복덕방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같은 부동산 다른 느낌의 사무소, 법인, 영업소는 활동 영역에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무소와 법인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하나 중개인 영업소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 대상물에 한해서만 중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활동 지역이 다른 두 개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점인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은 지역의 특성과 디테일한 흐름을 캐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에 오랜 시간 동안 관할구역만 다뤄왔던 중개영업소가 더 지역적이고 세밀한 정보를 알고 있을 확률이 크겠죠? 자, 저희 공간에 감동하다와 함께 부동산 간판에 대해 살펴보며 부동산의 역사도 함께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헷갈리는 공간의 단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부동산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공간에 감동하다 공감이었습니다.